그러면 궤도의 구비는 노반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궤도의 구비 요건은 자, 궤도라면 도상, 침목, 레일, 체결구인데 차량의 동력과 진동의 승차감이 양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음매를 없애고 장대 레일로 하고 크러싱도 결선부를 없애고 노즈가동 분기기로 하고 또 곡선 반경도 직선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곡선 반경도 크게 하고 이런 조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 원래 이제 레일, 가이드웨이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로하고 다른 게 철도는 유연로를 통해서만 운행을 한다. 가이드웨이를 통해서. 그게 철도의 교통의 특징이죠. 열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격, 진동, 그런 강한 재료야 된다. 그 다음에 하중을 균등하게 강범위. 내려오면서 침목에 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침목이 더 넓게 분산해서 자갈로 보내고 자갈은 더 넓게 해서 노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궤도 틀림. 여러 가지 틀림에는 5가지가 있죠. 개관 틀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수평, 좌우. 그 다음에 고저, 방향, 합성 틀림. 5가지 틀림이 있는데, 궤도 틀림이 없어야 되고, 열화. 완만하게. 지상에 있다 보니까 열화 진행이 완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고 구성재료 교환이 간편해야 된다. 요런 게 이제 궤도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숙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궤도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도상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자갈도상이고 탄성을 중에서 탄성 자갈도상이고 이제 콘크리트 도상이죠. 이제 자갈도상도 있고 콘크리트 도상도 있는데 도상의 역할은 침목에 받는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포해서 전달하고 침목을 간격이라든가 행방향으로 견고하게 유지하고 탄성에 의해서 충격력을 완화하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이제 탄성력, 즉 자갈도상 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일하고 침목은 우리가 개광이라고 하는데 이 개광은 우리가 탄성체죠. 탄성체. 개광은 탄성. 사다리, 레일하고 침목하고 체결한 거. 궤광. 요거는 이제 탄성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갈도상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차가 지나갈 때는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죠. 그래서 자갈은 반탄성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도상보다는 탄성을 잘 흡수하는 탄성적으로 지지하는 거의 완전히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콘크리트도상은 물론 여기에다가 침목하고 레일 저부에다가 탄성 합성 수지를 넣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할을 하지만은 어쨌든 승차감을 확보를 하고 자갈 내에는 점토, 불순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은 자갈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배수도 불량하게 되고. 그래서 자갈의 구비 조건은 이런 4가지 노반에 전달하고 침목을 고정시키고 탄성적으로 지지하고 점토 이런 혼입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 혼입률이 있으면은 자갈치기를 해서 자갈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일, 우리가 차륜하고 직접 닿는 부분이죠. 열차 하중을 침목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상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노반으로 전달한다. 차량에 대해서 직접 닿는 면이다 보니까 주행면과 주행을 유도한다. 그러면 레일의 역할은 열차중을 직접 받는 그런 궤도 구조이기 때문에 침목과 도상을 통해서 결국 노반에 전달을 하는데 주행 저항을 차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를 하고 레일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축방향력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궤도 회로 우리가 이제 연동시키죠. 궤도 분기기나 신호기. 그래서 궤도 회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레일을 이제
중량별로, 길이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레일의 종류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 레일이 있고, 고탄소각 레일은 우리가 이제 레일의 두부면을 열처리 강화시켜서 우리가 특히 곡선 외측에 원심력에 의해서 편마모가 이렇게 생기는 구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마모가 오기 때문에 곡선 외측에 레일의 경두 이거를 우리가 열처리해서 잘 마모가 덜 되도록 한 이러한 레일을 쓰고, 망강 같은 경우는 보통 망강 크로싱이라 해가지고 크로싱부에 보통 쓰는 거. 그 다음에 합성 레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절연 구간이나 서로 이제 단면 규격이 다른, 그래서 60km 레일하고 50km 레일하고 연결되는 이런 레일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성분, 기능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중량은 단위 메타당, 1메타당, 이게 조금 더 됩니다. 60kg가 아니고 60점 얼마 이렇게 되고, 50점 얼마 되겠죠. 그래서 메타당,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지를 않고, 광산철도에서 쓰죠. 본선에는 지금, 본선에는 60kg 레일을 가장 통과 톤수가 많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선 외에는 50kg, 지금 이제 궤도 설계할 때, 지금은 본선에는 60kg, 나머지 본선 외에는 50kg 레일을 쓰고, 이거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길이에 따라서, 정청 레일을 25m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철도로 운반하지만 자동차로 운반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공장에서 25m라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정척 표준 레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보다 짧은 거를 단청 레일. 그 다음에 이거보다 긴 50km 레일에는 200m 이상, 60km 레일은 300m 이상을 우리가 장대 레일이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청 레일하고 장대 레일 사이에 25에서 25m, 요거를 우리가 장청 레일. 그래서 레일 길이에 따른 분류를 하면은 표준 레일, 정청 레일이 있고, 단청 레일이 있고, 장대 레일이 있고, 장청 레일이 있고, 네 가지로 길이에 따라 분류하고, 중량에 따라서는 지금 60kg, 50kg,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의 레일이냐에 따라서 보통, 고탄소강, 망강, 합성, 이렇게 네 가지로 레일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레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A 부분을 우리가 레일 두부라고 표현을 하죠. 두부. 요게 가장 어느 60km 레일이든 50km 레일이든 두부의 형상은 똑같다. 이건 레일을 차륜하고 인터페이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부는 레일의 중량에 관계없이 똑같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부. 요거를 저부, 두부, 복부, 저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레일 두부면 두정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두부 측면이죠. 두부 측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니은맵판 체결할 때 쓰는 상수부 각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부 측변. 그 다음에 하수부. 그 다음에 저부폭. 그 다음에 두부 높이. 복부 높이. 저부 높이. 레일 전체 높이. 그래서 50km 레일하고 60km 레일하고 다른 건 뭐냐 하면은 A는 같은데 이 높이가 다르고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중량이 10kg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레일의 이제 각부 명칭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25m 공장에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장대 레일은 25m 정청 레일을 몇 개를 연결하냐에 따라서 50km 같으면은 200m 8개, 60km 같으면은 12개 해가지고 레일을 연결하면 이제 이게 오송 기지에서 장대 레일 운반 하차를 통해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오송 기지에서 장대 레일을 후레시버 용접을 해서 300m 레일, 200m 레일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50km 레일하고 60km 레일하고 UIC 60을, 경고수철도는 UIC 6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이를 보게 되면은
요게 두부는 다 똑같다 그랬죠. 65. 높이도 똑같아. 그런데 이제 차이는 이 전체 높이가 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저부 폭이 좀 다르고, 여기 뭐 150인데 145. 높이도 60kg는 50kg는 174인데 여기는 뭐 170. 이렇게 좀 두부는 같고 복부하고 저부가 다른 형태. 이러한 그 레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일 밑에 있는 침목. 우리가 이제 그 발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침목 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영국식 발음은 우리가 슬리퍼라고 이러는데, 침목의 역할은 레일을 정해진 위치에 체결구를 통해서 고정 및 지지를 하고, 레일의 전달하는 것은 좀 넓게 도상으로 분포시킨다. 도상으로. 그래서 침목의 구비 조건, 침목이 갖춰야 될 조건은 레일과 견고한 체계를 해서 열차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탄성이 풍부하고 내충격성, 완충성이 있어야 되고, 면적이 넓고 다짐 작업이 편리해야 된다. 도상의 횡저항력, 종저항력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드 타일하죠. 목침목보다는 콘크리트 침목. 장대 레일에서는 목침목이 안 되고 콘크리트 침목을 써야 되겠죠. 재료 구입 비용이 경제적이하다. 옛날에는 이제 우드 타일, 목재를 이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목재가 고갈이 되면서 다 이제 콘크리트 침목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재료 구입 비용이 경제적이어야 한다. 취급이 간편하고 내구에는 길어진다. 취급 면에서 보면은 목침목이 가벼우니까 콘크리트 침목보다는 취급이 한다. 이제 내구에는 콘크리트 침목이 더 길다. 전기 절연성이 양호해야 된다. 이거로 봐서는 이제 목침목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침목은 이러한 절연이 돼야 되겠죠. 좌우로 전류가 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침목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치용목은 이제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 일반 구간에 사용하는, 이런 구간에 사용하는 보통 침목 있고, 그 다음에 분기, 이런 분기기에 사용하는 길이가 서로 다른 7가지 길이가 서로 다른, 그 다음에 교량. 여기는 이제 무도산 교량이라 그러죠. 이거를 판형교 위에 교량 침목. 그 다음에 이제 이음매 위에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어디에 쓸 거냐, 일반 구간에 쓰느냐, 분기 구간에 쓰느냐, 무도산 교량 구간에 쓰느냐, 안 그러면 이음매마다 쓰느냐에 따라서 길이하고 폭이 달라지는 이러한 침목이었다.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목침목, 우드타이라고 하는 옛날에 많이 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PCT라 하면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줘서 내부 응력, 프리텐션 방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철침목, 조합침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로 쓰는 게 목침목. 지금 이런 교량이 있는 구간에는 이 교량 침목을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분기기에도 지금 이제 다 합성 침목을 많이 쓰는데, 여기도 이제 목침목을 종려까지만 해도 많이 써왔다. 목침목, 콘크리트 침목, 조합 침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목도 이제 2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된 침목이 있고, 여기에 기역자 앵글로 해가지고 양쪽 침목을 연결한 거. 이거를 이제 모노 블럭이라 그러죠. 근데 이건 이제 트윈 블럭이라 해가지고, 이 프랑스에서 많이 쓰는 이런, 우리 이제 지하철 같은데 이제 콘크리트 침목에 보면은 이런 트윈 블럭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쓰느냐, 2개를 따로 연결해 쓰느냐에 따라서 모노블럭 침목이 있고 트윈 블럭 침목이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는 게 목침목하고 콘크리트 침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을 체결을 해야 될 텐데, 레일 간에 연결을 하는 이음매판 볼트가 있고, 레일하고 침목을 연결해주는 이런 체결 장치가 레일 궤도재료 부속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역할은 레일의 상하 좌우, 이거는 이제 레일하고 침목하고 종방향, 회전력, 충격력 다
뇌를 항상 바른 위치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능은 강도가 균해야 되고 객관을 확보해야 되고 일정한 체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고 충격력을 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레일에 발생한 진동을 침목, 도상 등 하부 구조에 전달하는 되는 것을 저감 또는 차단해야 되고 또 전기 절연성이 있어야 되고 슬랙, 마모, 궤도 틀림 등이 발생한 객관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객관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조절도 이제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체계가 필요하다. 시공보수 체계 이제 체결 장치의 기능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